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식 신한사랑 Q 유튜브 방송을 개설한 김명식입니다. 저는 신안군 앞에도 용강마을에 탯줄을 묻고 앞에동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요. 앞에동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운의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출향한 앞에도 사람, 출향한 신안 사람으로 서울의 작은 둥지를 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도 있고 고향을 떠난 출향민들도 있고 도해지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고향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농어촌이라는 정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아련히 자리 잡고 있지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신한사랑 Q 유튜브를 통해 천사도, 천사계의 섬이 있는 천사도, 신안의 역사와 문화유적, 신안 사람들의 특성과 삶의 이모저모를 열정을 다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신한사랑 Q를 시청하시고 널리 홍보하여 아름다운 섬, 풍요로운 섬, 먹거리가 풍성한 섬, 인정 많고 인심 좋은 신안 사람들과 신안의 풍광을 찾아 힐링하시기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신안의 장구한 역사를 알 수 있는 공룡알 둥지 화석의 발굴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목포와 신안, 신안과 목포, 즉 앞에도와 목포를 잇는 앞에대교 연륙공사를 시작하여 2008년 5월 23일에 개통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고향 앞에도는 섬이 아니라 육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대교를 건설하며 앞에도 신장리 쪽에 내태도라고도 하지만은 안태도라고도 합니다. 안내자이기 때문에 내태도나 안태도나 이 태도의 이름으로서 내태도, 안태도, 그쪽 사람들은 주로 안태도, 그냥 태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안태도란 섬은 새마을 사업으로 이미 신장리에 연결되었고 그 고장 사람들은 안태도를 해변 산중이라 불리울 정도로 50년 전에는 울창한 나무와 숲이 있었습니다. 정상에는 10여 명이 같이 앉을 수 있는 널찍한 마당바위가 있었는데 앞에 대교를 건설하며 안태도 절반가량을 통과하는 작업 과정에서 안태도 마당바위 일대에 공사하면서 앞에 대교 공사하면서 절개지가 생겼습니다.
아페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약 1년 4개월 후인 2009년 9월에 아페도 신장리 사람들이 나머지 앙태도 일부를 발파하여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평토 작업하는 과정에 특이한 화석류가 발견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공룡학계에 신고되어 백악기의 육식 공룡알 둥지 화석과 공룡알 19개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무려 8,500만 년 전, 무려 8,500만 년 전의 백악기 화석으로서 공룡알과 공룡알 둥지 화석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룡의 발자국이나 공룡알, 공룡알 둥지 화석, 공룡뼈 등이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국내에서도 경상남도 고성과 통영, 전라남도 호성, 여수, 화순, 해남 등지에서도 공룡 화석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아페도 공룡알과 공룡알 둥지 화석은 크기나 규모 면에서 아직까지는 최대입니다. 지질 연대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구분하지 않습니까? 중생대는 다시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로 구분되지요. 주라기 공원하면은 상징 동물이 공룡이지요. 수많은 공룡의 화석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아마도 역사상 공룡만큼 거대한 동물은 없었습니다. 그런 공룡이 주라기 시대에 출현하여 백악기 말기에 멸종되어 지금은 공룡 화석만이 남아 있습니다. 주라기, 백악기, 즉 중생대 시대에 지구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며 기후와 온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본 발굴된 공룡 둥지 화석은 2012년 6월 27일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535호로 지정되어 목포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1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목포에 가시면은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서 아페도 공룡알 둥지 화석을 꼭 살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사도 신안 지역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요? 공룡이 신안에 8,50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은 고고 생물학자들이 밝혀냈지만은 어떤 사람이 신안에 언제 입도해서 살았는지 그것은 사실 알 수 없죠. 우주의 나이를 90억 년, 지구의 나이를 40억 년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과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주장할 뿐이지요. 어디 과학자들 뿐입니까? 신학자나 종교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지요. 역시 그들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을 따름이지요. 신안 지역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영원히 알 수 없겠지요. 다만 조선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이전의 고려시대와 삼국시대의 기록을 연구하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오늘은 조선시대의 공도정책, 조선시대의 공도정책, 조선시대의 해금정책, 조선시대의 사민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도정책은 해금정책과 그 바탕이 유사합니다. 공도정책은 섬을 비워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기간에는 섬에 사람이 한 사람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표면적으로는 공도정책을 거부하거나 반대할 백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도정책에 모든 백성이 100% 순응했을까요?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 몰래 섬에 들어가 살거나 섬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금 정책은 바다에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아무도 바다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역시 어떤 식으로든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민정책은 옮길 사자, 이사할 때 이사할 씁니다. 백성들을 옮긴다 이것이죠. 사민정책은 조정의 필요에 따라 백성들을 특정 지역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평안도와 함경도 변경 경비를 위해 백성들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실제로 그런 기록이 실록에 많이 나옵니다. 사민정책은 필요시에 시행하였으나 공도정책은 신한 사람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공도정책이나 해금정책은 조선시대 이전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개국되며 공도정책이 시행되어 조선조 후반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도에는 공도정책이 시행되어 사람이 살지 않다가 1884년부터 다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기록을 보면 1800년대 후반까지 전국적으로 공도정책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공도정책으로 인해 신한 사람들은 조정의 명에 따라 섬으로 이주했다가 조정의 명에 따라 섬에서 육지로 이주하기를 반복하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앞에도 공룡할 둥지 화석과 조선의 공도정책, 해금정책, 사민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